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고요. 근데 오늘 촬영일자 24일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그렇게 덥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주식시장도 정말 작년에 그렇게 하락할 때 언제 하락했냐는 듯이 굉장히 빠르게 이 중동 쪽에서의 그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BR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서야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1이 넘어갔습니다. 그 PBR 1을 달성하기를 정말 오랫동안 염원하고 고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PBR이 0.8에서 0.9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말이 많았죠. 도대체 시장 평균적으로 장부가치만큼 또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코스피는 언제 1을 찍느냐, 그 1을 못 찍는다는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장이 빠르게 올라왔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정말 몇 년 만에, 거의 4년 만인 것 같아요. 지난 2020년도 21년도 강세장 이후로 처음으로 3100을 뚫고 올라가면서 정말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로 강세장이라면 PBR 관점에서 어디까지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다뤄보고, 또 그 이전에 PBR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장에서 PBR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잡았을 때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이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요. 오늘 제가 캡처해온 그 자료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 코스피가 밸류가 확장이 되는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PBR 한 배를 고려했을 때는 최대 3,300선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PBR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면,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하죠. 여기서 Price라고 하는 거는 주가 또는 시가총액을 의미하게 되고요. Book Valu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장부가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자본 총계에 해당하는 게 장부가치다라고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해서 PBR을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이 그 기업들을 전부 다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그 시장에 대한 PB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들이 전부 다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 기준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자본 총계를 쭉 합해놨더니 한 2,7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3,100 정도를 살짝 뚫으면서 끝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합을 제가 저는 삼성증권을 주로 쓰니까 찾아보니까 한 2,76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PBR이 1이 살짝 넘어가면서 1.02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시장이 PBR이 1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주요 증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3,100을 뚫었다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고점이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 정도면 강세장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선진화되고 또 정상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 PBR이라고 하는 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그래서 이 강세장의 끝이 어느 정도인가, 내 마음의 준비를 조금 미리 해둘 수가 있겠죠.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벤치마크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만년 저평가 0.8에서 0.9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였다고 한다면,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은 어느 정도에서 움직였느냐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주 환원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엄청나게 적극적인 나라니까 자본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PBR 4.8배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도가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고성장하는 정말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4배 정도. 그리고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 보시면은 일본이 1.5, 중국이 1.5, 그리고 대만이 2.6, 태국이 1.6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아시아 쪽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는 대만이 왜 이렇게 유독 높습니까? 라고 하면은 TSMC 쪽 영향이 좀 큽니다. 대만 증시에서는 TSMC가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굉장히 프리미엄을 이쪽 저쪽 여러 가지 시장에서 받으면서 대만 전체 PBR이 조금 높게 뜨는 경향이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로존에 있는 회사들도 보시면 웬만하면 1.5 정도는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의 PBR을 계산을 하고 목표치를 잡을 때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피어 그룹 밸류에이션 같이 접근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큼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 미국처럼 PBR 4배를 넘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옆에 이웃 나라들만큼은 조금 해줘야 그래도 좀 이렇게 비교 여리에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치로 일본의 1.5 그리고 중국의 1.5 해서 1.5 정도를 우리가 타깃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PBR 1.5배를 가정을 하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4,050조 원 정도를 찍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수가 3,103 정도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시가총액이 2,763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PBR을 만약에 일본하고 중국과 동일한 수준인 1.5배를 맞춘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4,050조가 되고요. 지수는 4,500이 달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새롭게 바뀌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던 뭐 코스피 5천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5천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은 4,400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천을 찍은 4,050조 정도를 찍은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한 10% 정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요즘 많이 언급해드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지금 이 시장이 무조건 강세장이기 때문에 앞뒤 안 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제가 짬도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100%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확률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확률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강세장인 확률이 높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4,050조, 그러니까 지수로는 4,500을 찍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2020년도, 21년도 강세장에서 고점이 3,300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강세장도 그냥 3,300을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그냥 단정하시기에는 시장이 더 올려쳐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그래도 저는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3,300 정도 갔을 때 정말 길게 보는 전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거기서 조금 더 밀어 올려 붙여주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하는 PBR 1.5배가 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게 PBR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PBR이 올라가 그러니까 PBR 타겟을 잡으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 타겟을 잡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기는 했지만 이 PBR이라고 하는 지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진즉에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잠깐 올랐다가 금방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단기 강세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대 이상의 지수가 정말 뉴노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PBR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녀가치법, Residual Income 모델이 또 PBR이랑 연관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들고 와보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자본 총계 곱하기 ROE 나누기 R 정도로 조금 추격이 돼서 우리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PBR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른쪽 부분이죠. R분의 ROE라고 하는 부분이 1이어야 PBR이 정확히 1이 되는 지점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PBR이 1.5가 되든 뭐 2가 넘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1보다 커지게 되려면 R분의 ROE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분자에 들어가 있는 ROE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거나 분모로 들어가 있는 주주 요구 수익률 R cost of equity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락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우리가 뉴노멀이 되는 코스피가 PBR 1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한국 시장 입장에서 장기적인 ROE가 개선될 확률이 높느냐 아니면 주주 요구 수익률을 이제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조금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ROE가 성장을 하려면 정말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 펀더멘탈, 산업과 기업들의 펀더멘탈, 우리가 뭐 AI에 있어서의 뭐 정말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고 정말 우리나라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IT 강국이 되려고 막 정말 많은 벤처 기업들이 나오면서 투자를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다시금 생기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밀어붙여줘야 저는 장기 ROE가 꾸준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확률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뭐 상법 개정이 됐든 뭐 자본시장법 개정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주들이 시장 혹은 기업에다가 요구하는 그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PBR이 조금 리레이팅이 되는 그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본다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코스피 지수와 PBR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날이긴 합니다. 코스피가 3,100을 넘어서면서 정말 저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 정도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PBR을 딱 1을 찍어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PBR 타겟을 높게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뭐 동아시아 지역의 증시들과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 1.5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1.5가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4,500을 찍게 되고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4,500 갈 거니까 지금 3,100 빨리 사세요 이렇게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한다는 그 노션에 저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갈까에 있어서 너무는 막연하게 쫄아 계시기보다는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구나, 우리 시장이 이번 기회에는 그 정도의 체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가져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